안녕하세요. 펜덕스 박설입니다. 오늘 4월 달 교재 사용 세미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CR 영어 교과서랑 그리고 어휘책, 보캐블러리 교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이 펜덕스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서 학부모님께 상담을 어떻게 하실지 혹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필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저희 녹화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CR 영어 교과서 아마 이제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제가 강조한 학원의 고학년 고레벨 이미지를 이제 구축하는데 많은 원장님들이 니즈를 가지고 계신 책이 이 CR 영어 교과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CR 영어 교과서나 이제 뭐 라이팅 앤 스피킹, 리스닝 교재가 저희 어드밴스드 라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원장님들 선호도가 높은 교재인데요. 그러면 오늘 CR 영어 교과서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구성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업과 숙제를 어떻게, 그리고 강의는 원어민 동영상 강의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이제 사전에 원장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성부터 보면 CR 영어 교과서는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양장이죠. 이렇게 두꺼운 미국 교과서처럼 양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5달 동안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버전이 소프트 커버인데 이 양장 5개월 학습 분량을 이제 한 달 학습 분량으로 5권으로 분권을 시켜 놓은 게 이제 소프트 커버입니다. 둘의 차이는 분량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팅 파트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양장 버전과 소프트 버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장 버전은 저희 CR 영어 교과서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읽고 주제와 그 각 챕터마다 들어있는 명언과 연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 저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토론해 보거나 혼자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간단한 한 문단 정도의 라이팅을 해보고 선생님과의 첨삭을 받아서 그 라이팅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받는, 그러니까 양장 버전은 저 한 권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다 학습할 수 있는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펜덕스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교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느냐? 모든 아이들이 다 이 교과서를 양장 버전으로 쓰고 쓰기 말하기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쓰기 말하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하지만 또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컴프레hen션 학습까지만 해도 충분히 학습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버전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제가 개별 상담을 드리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드릴 때 원장님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의 학원이라도 교재를 두 가지를 다르게 전략적으로 사용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뭐냐면 우리 학원에 그래도 한 반이라도 좀 대표적으로 쓰기 말하기를 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편안하게 쓰거나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아이들은 상징적으로라도 양장 교재를 사용해서 아, 여기는 이러한 리딩 교재를 가지고 쓰기 말하기까지 영어의 4대 영역을 다 학습시키는 곳이구나. 그리고 저게 최상위 클래스가 학습하게 되는 교재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은 리딩 컴프레hension용 교재 소프트 커버를 사용을 하시면서 실력이 향상되면 양장 사용하는 클래스를 더 확장을 하신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면 원장님께서 큰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슈가 됩니다. 모든 이슈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도 여기서 학원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요. 아이들 동기부여하는 게 참 어려워요.
스탬프 저희도 단어 시험 100점 받고 하면 스탬프 찍어주고 스탬프 몇 개 모으면 선물로 바꿔주고 하는데 이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려면 학습적으로 동기부여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들이 외부의 학부모나 아니면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는 그룹군에 보여지는 학원의 이미지는 훨씬 더 향상이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프트 커버를 보는 아이들, 양장을 보는 아이들, 차별을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양장을 보는 아이들이 한 그룹이라도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원에서 레벨이 높아지면 우리 학원에서 실력을 쌓으면 저런 학습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라는 거죠. 동영상 강의도 마찬가지로 CR은 제공이 됩니다. 펜덕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의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약 17분에서 20분 내외의 동영상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R 영어 교과서 동영상 강의에서는 두 가지를 원어민이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ading Comprehension 2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그리고 두 번째는 맨 뒷부분에서 아이들이 읽어야 했었던 텍스트를 한번 읽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스토리 리딩을 스토리 CD 듣듯이 청취를 하거나 혹은 쉐도잉 리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뒷부분 실제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R 영어 교과서로 대부분 숙제를 가장 많이 내주시는 게 첫 번째가 단어 학습이죠. 그리고 지문을 읽어오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문제를 일부 풀어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룹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1대1 개별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아무래도 1대1 개별 학습을 하게 되면 학원에서 직접 문제를 풀거나 영상 강의를 보게 하는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룹 수업을 한다면 그룹 내에서 아이들끼리 이게 왜 답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텐데요. 어쨌든 필수적으로 좀 시켜주셔야 되는 게 미리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어휘 학습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일단 원어민 영상 강의에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 영상 강의를 반드시 이제 아이들이 한 번은 듣고 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단어 공부 파트에서 실제 저희 본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예 이제 RHD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R은 read, 이제 스토리를 읽으면서 H, 하이라이트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내가 모르는 단어를, 그리고 define,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라고는 하지만 리딩 컴프레hen션 파트에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읽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제시된 단어뿐만 아니라 제시된 단어는 스토리를 읽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아이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미리 찾아보고 그 의미까지 해설을 달아오는 것까지 숙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원어민 강의에서 아이들이 미리 원어민 강의 영상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룹 수업을 할 때는 원어민 영상 강의를 문제풀이용 플러스 히어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개별 학습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있는 스토리 리딩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별 학습은 아무래도 학원에서 직접 문제풀이를 영상 강의를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상 강의를 체크용, 내가 틀린 문제를 원어민의 해설을 듣는 용으로 확인을 많이 하실 테니까요. 원어민 영상 강의를 풀 버전으로 다 숙제를 주실지 아니면 일부 청취하는 것만 숙제로 주실지는 학원의 수업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풀 버전으로 듣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그룹 수업일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리스닝용으로 이제 그 아이들 청취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학원들은 아무래도 개별 학습인 경우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숙제를 해오면 요게 이제 말씀드린 뒷부분에 아이들 스토리 리딩 한번 쭉 원어민이 읽어주는 파트고요. 이렇게 숙제를 해오면 학원에서는 첫 번째 아이들이 어휘 학습을 한 걸 바탕으로 어휘 테스트를 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룹 수업이라면 지문에서 어떤 메인 캐릭터가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스토리에서 우리 작가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백그라운드는 어느 지역이고 왜 하필 이런 배경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질문, 아이들이 풀어온 것들에 대해서 답 체크를 해주시는데 포인트는 답을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왜 이게 답인지,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 이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룹 수업일 경우에는 디스커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대1 개별 수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오자마자 어휘 테스트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과 같이 할 시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개별 수업을 하는 클래스 그 학원의 형태라면 원어민 영상 강의를 보고 문제풀이를 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께 체크받으러 오면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강의에서 원어민이 해설을 해주는 파트를 들어보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룹 수업의 경우 이렇게도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원어민 영상 강의 자체를 수업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선생님이 플레이를 하면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면서 스토리 리딩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준다면 그 부분에서 스탑을 하고 이제 한국 선생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뭐 어휘에 대한 의미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이제 영상을 수업에서 직접 플레이를 하는 원장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특징,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효과를 내고 싶으신 거죠. 우리 학원은 원어민 강사는 없지만 그래도 이 원어민 영상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원어민 그 발음이라든지 강의에 계속 노출을 시켜주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케이스 플러스 또 하나는 원어민 영상 강의를 수업에서 활용하게 되면 확실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티칭을 해야 되는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원어민 해설에 한국어 해설을 좀 더 덧붙이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 수업이 뭐 50분, 60분이다라고 하면 그 전체를 강사나 원장님께서 혼자 다 이끌어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CR 교재를 사용하면서 원장님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질문 첫 번째는 리딩 수업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남는데 그 기존의 CR 교재만으로도 수업을 다 하고 시간이 남는다. 이럴 때 어떻게 다른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저희가 홈페이지의 러닝센터에서 원장님들이 보실 수 있는 자료실에 그 CR 테스트라는 페이지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추가 문제를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에세이 형태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문제를 올려놓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수업에서 활용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스토리마다 문제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스토리가 끝나면 성취도 평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권을 학습하는데 한 권 안에는 스토리가 3개 내지는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끝나는 시점에 3개 내지는 4개의 스토리의 데일리 테스트지를 인쇄하셔서 그걸로 아이들 성취도 평가를 해서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드리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리딩 스토리 음성이 별도로 있는지 질문들을 은근히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음성만 따로 별도로 해놓는 것은 모든 교재에서 유일하게 어휘랑 리스닝 그리고 뉴스 청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영상 속에서 음성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강의 가장 여기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리딩 스토리 리딩을 원어민이
읽어주고 있는데 활용 방식은 리스닝 방식으로 아무래도 텍스트 리딩이 좀 어려운 아이들은 리스닝을 하면서 히어링을 하면서 텍스트 리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해도라든지 글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면서 읽는 부담감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고요. 섀도우 리딩을 같이 하면서 소리 내어서 읽게 연습해 주시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사실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진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의 수업을 해서 어떻게 수업 구성을 해야 되는지 각 수업 차수마다 일단 기본은 하나의 스토리를 일주 동안 학습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펜덕스 교재를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는 자료 중에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스토리 리딩 그 CR 교재를 소프트 커버로 사용할 때랑 양장 그 이제 쓰기 말하기 파트까지 있는 버전으로 사용할 때랑 어떻게 다르게 수업 구성을 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은 매일 리딩을 조금씩이라도 넣어주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매일 주 5회 1시간 수업하는 학원인데 난 단 20분이라도 CR 교재를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리딩 컴프레hen션 소프트 커버로 사용할 때는 첫 번째 월요일에는 어휘 학습을 하고 두 번째 화요일에는 내용의 절반 정도를 파악하고 세 번째 시간에 수요일에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과 어휘 부분의 테스트를 하고 4일 차인 목요일에는 리딩 컴프레hen션이 저희가 데이 1 10문제, 데이 2 10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목요일, 금요일에 리딩 컴프레hen션 10문제씩을 활용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소프트 커버가 아니라 하드 커버 양장으로 사용할 때는 쓰기, 말하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차수에는 어휘 학습과 내용 파악 절반 정도, 화요일에는 내용 파악 마지막 부분과 어휘 테스트. 그러니까 소프트 커버로 사용할 때 3일에 나눠서 하는 걸 양장을 사용하실 때는 이틀 동안 사용을 하시고 세 번째 수요일에는 리딩 컴프레hen션 데이 1, 2, 20문제를 모두 다 학습하고 네 번째 시간에는 아무래도 양장을 사용하는 원에서는 그룹 티칭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CR 영어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위인의 명언 그리고 스토리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면 스토리는 자기의 주제나 분수를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는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4일차 이야기 되는 팀 디스커션 라이팅 파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가 만약에 이 주인공 동물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했을 거니? 너라면 네가 이 주인공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싶니? 혹은 지금 이 스토리에는 두 개의 중요한 가치, 덕목이 나오는데 너는 그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같이 토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토론을 한다라고 하면 원장님들이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고 스피킹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말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토론까지 시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쓰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이 말하기 부분 때문에 양장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편견을 버리자고요. 그 토론을 반드시 영어로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본원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몇몇 원장님들께서 이 4주, 네 번째 수업 차수에 하게 되는 토론을 우리말로 시키시는 거예요. 영어 논술이 아니라 마치 국어 논술처럼요. 그리고 라이팅을 본인이 토론한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을 때는 라이팅은 영어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발표는 그 라이팅 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는 스피치는 다시 영어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1년이고 2년이고 쭉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저희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쓰고 또 원어민 영상 강의를 많이 노출시키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 레벨이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디스커션도 영어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제한된 기간을 좀 설정을 해두시고 점차 디스커션을 우리말로 하다가 이제 영어로 바꿔주시는 그런 과도기 시점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 3회 수업, 주 2회 수업으로 되면 요렇게 이제 학습 구성이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주당 수업 시간이 수업 횟수가 줄어들면 한 번 수업할 때 수업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저희 본원에서는 CR 영어 교과서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서 일주 혹은 한 주 반 정도, 그러니까 한 주의 첫 번째 수업, 그 다음 주에 절반 수업 정도를 활용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받아도 될까요, 원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 손 드셨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당 횟수에 따른 수업 구성은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CR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시켜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원의 리딩 수업의 지향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어떤 학원은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을 시키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CR을 소프트 커버로 활용하시는 학원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학원에서는 러프하게 주제와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주제랑 그 뒤에 있는 라이팅 문제를 같이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는지 요 정도만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학원도 있을 겁니다. 포인트는 해석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보다는 컴프레hen션 파트에서 답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내가 골랐고 그 근거가 되는 게 지문의 어느 부분인지 찾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이걸 잘 찾아낸다는 건 원어민 강의를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가 LMS 기능은 없어요. 다 촬영된 원어민 영상 강의를 아이들이 플레이하면서 보는 기능까지지 뭐 진도를 체크할 수 있다거나 혹은 얼마나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 영상 강의를 다 제대로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 영상 강의를 숙제로 듣게 하는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데 과연 이게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체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는 해석보다는 답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지 원어민 영상 강의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학년이 고학년인 경우에 해석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이 보실 수 있는 그 홈페이지 러닝센터 자료실에 CR 한글 해석본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해석본은 아이들에게 배부되는 자료보다는 원장님이나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하시는 용으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CR 교재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어휘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휘 교재는 뭐 모든 원장님이 사용하는 교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니아층이 있는 교재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를 좀 많이 시키시는 원장님들이 주로 이 어휘 교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어휘 교재가 영영 데피니션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자칫 잘못하면 그 펜덕스에서 지향하는 학습 방식이 있는데 그 학습 방식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우리 아이들과 하던 학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과도한 학습량이 아닌데 학습량이 과도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교재를 사용하실 계획이시거나 아니면 어휘 교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오늘 요 세미나에서 어휘 교재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차는 CR 교재랑 동일하고요. 어휘 교재 구성은 어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드밴스드 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물론 베이직 라인에서도 학습은 할 수 있습니다. 한 어포인터 정도가 되면 이제 베이직 라인에서도 어휘 교재를 학습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베이직 라인의 아이들이 더 낮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라인에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원들은 있습니다. 영유에서는 저희 어휘 교재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일찍부터 어휘를 그러니까 영영으로 아이들이 말하고 쓰는 것을 노출을 시켜왔기 때문에
어휘 교재의 낮은 레벨을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에 연계되는 초등 1, 2학년 아이들에게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제가 저희 회사 교재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이 교재로 학습하는 아이들을 한 지금 12, 3년째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4, 5년 전에는 요 교재 리뉴얼을 위해서 그 부스에서 녹음 작업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건데 한 10권에서 15권 정도만 학습을 하면 아이들이 특별히 암기, 스펠링 철자를 암기하거나 아니면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워낙에 책 간의 반복, 책과 책 사이의 반복, 그다음에 책 안에서의 반복을 많이 시켜놓은 교재라서 그리고 단어뿐만 아니라 데피니션 속에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를 학습하면서 어휘 확장이 처음에는 학습에 대한 시간 투자나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일정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 학습 방식이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학습 방식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챕터가 이제 보통 20개에서 25개 어휘를 이제 담고 있고요. 총 11년 정도 학습할 분량으로 어휘는 한 권당 3개월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부터 토플 수준의 어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어휘 교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난이도랑 상관없이 중요한 어휘, 빈도수가 높은 어휘라면 낮은 레벨에서 먼저 학습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어휘 레벨에 뭐 미드, RP, 여기 지금 보시면 어드밴스드 라인 요 어휘 레벨 명칭이거든요. 그럼 RP 한 200, 300에는 suggest나 consider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통 학습하는 연령이 초등 저학년에서 뭐 중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라고 놓고 본다면 어휘를 처음 저희 교재를 접했을 때는 사실 뒷부분에 미드 400, 500 이런 데에서 뭐 숫자, 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비해서 되게 이르게 주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학습시키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빨리 습득을 해야 이후에 읽고 쓰고 말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쓰고 말하는 건 둘째치고 읽는데 막힘이 없도록 세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난이도가 높고 빈도수가 그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높은 어휘들은 주로 RP 200에서 미드 300까지 이 구간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세미나에서 굳이 왜 드리냐면요. 이제 세미나를 듣고 나면 원장님들께서 어휘 교재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미나가 끝나면 그때 그날 했던 세미나 교재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데 받아보시면 왜 더 낮은 레벨이라고 해서 주문했는데 뒤쪽 레벨보다 어려운 어휘가 들어있지? 혹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넣어줬을 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금방 드랍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부모님께 상담하시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단어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서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요 어휘인, 그러니까 텍스트 리딩을 하면서 막히지 않을 수 있는, 막힘없이 읽을 수 있는 주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먼저 빨리 읽혀야, 학습을 시켜야 CR 영어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영어 원서,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아니면 뭐 이것 떠나서 뭐 브릭스든 서브젝트 링크든 원장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리딩 컴프레hension용 교재를 읽을 때 아이들이 단어 때문에 해석을 못하거나 막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물 교재를 좀 띄워봤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습하게 되는 교재 실제 모습이고요. 한글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펑션과 데피니션을 이제 표기를 해놨고요. 영어 데피니션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저도 지방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저도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알죠.
이제 실제로 이 데피니션 학습을 영영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한 지방의 학생들이 제가 봤던 이제 모습 중에 하나는 형형색색 형광펜 한 4가지 색깔을 돌려가면서 저기 모든 단어마다 모르는 단어마다 다 칠해서 한글 뜻을 다 찾아 넣는 거예요. 이 책은 그렇게 학습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물론 영영 데피니션을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러프하게나마 해석을 해야죠. 그리고 이 해석한 뜻이 맞는지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책은 첫 번째는 이 본 단어와 데피니션 속에 이 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명확하게 예를 들면 1학년 아이인데 실제 저희 본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거를 한글 뜻을 찾아가지고 네이버 영어 사전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에서 본 단어 뜻을 딱 검색을 해서 데피니션과 전혀 상관없는 첫 번째 그냥 등장하는 뜻 한글로 써놓고 그 단어가 한자어더라고요.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그냥 A는 단어 읽고 한글 뜻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냥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이는 시험을 보면 80점 커트라인, 패스 커트라인을 넘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시험지를 3가지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 방식이 들으면서 저희가 공부하게 했기 때문에 음원을 들려주고 데피니션을 들었을 때 이 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모두 해석하는 게 학습의 방식은 아닙니다. 일단은 데피니션 속에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3번째 단어가 프로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학생들에게 이 책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건 티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를 알려줄 것 같아요. 선생님인데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야. 물론 지금 이거는 쉬운 단어니까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trace라는 단어다. 추적하다. trace 추적하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definition 속에서 someone이 누군가를 뒤에서 앞으로 쫓아가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본원에서. 단어 15개에서 20개 공부하는데 4시간 걸린대요. 왜냐면 본 단어도 모르지만 데피니션 속에 모르는 단어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0개의 어휘, 25개의 어휘라고 하더라도 거의 40개, 60개 어휘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데 이걸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어휘 학습하는 시간이 똑같은 분량이라고 하더라도 한 15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학부모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내가 이 단어만 모르니까 요거는 좀 찾아줘. 그 정도는 학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케이스였나 봐요. 그래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데피니션 속에서 이 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게 포인트고 왜 한글 뜻을 저희가 놓지 않느냐. 한글 뜻을 써놓으면 아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글 뜻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영어만의 뉘앙스라든지 그리고 활용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익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생각하다, 고려하다, 사고하다는 전부 다 다른 어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원어민과 그 대화를 나눌 때 고려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혹은 사고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그 단어가 그 순간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대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글 뜻, 영단어 하나에 한글 뜻 하나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공부를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단어에는 정말 많은 뉘앙스와 그리고 다양한 활용 방법 그리고 품사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더라도 exercise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verb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캐치하면서 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쓰기, 말하기에 뉘앙스 표현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데피니션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한글 해석을 넣어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리뷰 엑서사이즈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데피니션을 읽고 단어를 한번 써보고요. 단어 공부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학원에서 테스트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직접 자가 테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또 뭐 숙제로 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휘 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에는 어휘는 테스트죠. 여기 대치동에서는요, 어휘를 학원에서 공부시키는 학원은 잘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근데 사실 대치동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원 분당 단가로 교습비 책정하죠. 학부모 입장에서 단어를 암기하는 시간을 그 시간에 포함시키는 걸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단어는 부득이하게 숙제로 내주시고 학원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이 단어를 수업 실수에 좀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25개 어휘를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해 와야 한다라고 하면 학원에서 한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핵심 키워드를 찾고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활용해 보시고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휘책을 구매하시면 제공해드리는 단어는 첫 번째는 음성입니다. 단어의 그 청취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들께서 시험 보게 하실 때 음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워크시트인데 이건 워크시트로 사용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단어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테스트만으로도 좀 부족하고 더 공부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두 번째 워크시트를 가지고 두 번째 테스트를 봅니다. 데피니션을 보고 단어를 이해해서 골라서 쓸 수 있는지 절반, 그리고 절반은 단어와 품사를 줄 테니까 너만의 센텐스를 만들어 봐 하는 문제.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파이널 테스트로 책 전체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영역 데피니션을 보고 5개의 보기 중에 맞는 단어를 골라내는 객관식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복화 테스트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테스트 음성, 요게 지금 오른편에 보이시는 게 복화 테스트 페이퍼예요. 아이들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도 듣고 데피니션을 듣고 이해해서 아 이게 어떤 단어의 뜻이구나 지금 그걸 들려주는구나 라고 하면 그 단어를 골라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펠링 암기 안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한글 해석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스펠링은요. 저희가 왜 음원을 같이 제공해 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여러 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어휘 학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각과 청각을 같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음원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파닉스에서 그러니까 그 학습 방식 중에 저희가 첫 번 교육에서 파닉스 때 발음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보다 단어 단위의 발음을 하는 방법을 배우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계속 연장선에 이어지면서 아, 이러한 스펠링의 조합은 이렇게 읽고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배워서 아이들이 모든 단어를 다 습득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영어 사전 속에. 그렇다면 새롭게 접하는 단어도 발음을 들으면 스펠링을 유추하거나 연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펠링을 보면 발음을 유추하거나 연상할 수 있도록 많이 들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음성을 과연 얼마나 듣게 할 것인가 저희가 제공하는 저희 본원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나의 테스트, 한 레슨의 테스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번 이상을 듣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15번을 시험 보기 직전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15번을 한 5번씩 3번에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이라고 아마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반복이 중요한데 그러면 반복을 어떤 방식으로 시키느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반복할수록 반복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월요일마다 단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월요일에 단어 시험 보기 전에 5번 듣고 일요일에 저녁에 5번 듣고 토요일에 5번 듣고 그 월요일 시험 보기 전에 15번 듣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짧은 주기로 많이 반복할 수 있도록 어휘 음성 청취를 할 수 있게 시켜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휘 교재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좀 볼까요? 데피니션 공부하는 걸 너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처럼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대치동 아이들도 키워드, 데피니션 속에 키워드를 못 찾는 케이스도 있고 또 키워드를 찾더라도 의미를 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전을 당연히 찾아봐야죠. 그래서 데피니션을 사전을 찾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찾는 것 자체를 완전히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데피니션을 먼저 보고 내가 키워드를 찾아서 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다면 그런 단어들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단어들만 하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너무 어려워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시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시험 볼 단어 레슨을 월요일에 아이들이 하원하기 전에 학원에서 약간은 학습을 시켜서 보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희도 초등 저학년이나 아니면 신설 클래스, 레벨이 좀 낮은 클래스들은 단어 선생님 시간에 저희는 원래 단어 학습을 따로 시키진 않거든요. 그냥 음원만 계속 들려주는데 단어 학습 시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서 보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키워드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편한 방법을 찾는 거죠. 이제 요령이 생겨서 시험 볼 때 그 키워드만 보거나 듣고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맨 첫 번째 단어만 암기하는 애들도 있대요. 더, 뭐 이렇게 해서 한 두 단어 정도만. 네. 단어와 유의미한 키워드를 매칭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제 데피니션 속에서 그 본 단어와 정말 유의어, 동의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는다면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데피니션에 없는 단어가 들리면 이게 이 단어겠지라고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시험 방식을 그때그때 좀 다르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험지를 하나 더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데피니션뿐만 아니라 그 예시 문장이 있는 그런 단어 책들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시 문장 속에서 단어에 해당하는 빈칸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켜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네, 지난주에 외운 단어를 다 잊어버렸다네요. 더 오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제가 아이들한테 이 단어 파트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오늘 공부한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좋다라고 해요.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펜덕스에서는 원장님들께서 임의로 반복을 더 시키지 않으셔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반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책 안에서 중요한 어휘들은 약 두 번 내지는 많게는 한 세네 번까지도 같은 책 안에서 반복하게끔도 해놨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드 500에서 배운 단어 중에 중요한 어휘는 미드 600에서 한 10% 정도 다시 또 반복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랑 대면 미팅 하신 원장님들은 들으셨겠지만 미드 1100, 하이 1100, 토프 1200 이렇게 저희 레벨표상에 단어 파트에서 두꺼운 네모, 그러니까 원래 한 칸짜리가 아니라 두 칸이 합쳐진 네모, 요 교재 세 권이 있는데 이 교재들은 앞에서 배웠던 미드 레벨의 핵심 어휘들, 하이 레벨의 핵심 어휘들, 토프 레벨의 핵심 어휘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 단어를 순서대로 학습만 해도 단어책 안에서도 반복을 많이 시켜놨고 또 하나는 뒤에서도 제가 상담 포인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펜덕스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휘가 3개월 먼저 학습하도록 세팅하고 리딩 텍스트나 리스닝의 스크립트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3개월 전에 배웠던 어휘가 3개월 뒤에 그 본문에 등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섹션 안에서도 반복을 하지만 섹션 간에서도 반복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암기한 단어 이번 주에 다 잊어버렸다고 너무 상심하지 말아주세요. 영어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최상위 학생이 한 6회에서 8회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12회 이상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사 파트에서 이제 이러한 반복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쓰기 말하기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나오는 거죠. 내가 배웠던 어휘들이. 자, 그런데 좀 더 그 시간을 앞당기고 좀 더 효율적으로 교재를 활용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어휘를 좀 장기 기억화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2번을 봐주세요. 뭐냐면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를 사용하면 매주 이제 그 토픽이 있고 토픽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게끔 하잖아요. 그때 원장님들께서 아이들이 학습한 단어 중에 몇 개의 키워드를 골라서 이번 라이팅에는 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라이팅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겠죠. 문장을 작성을 하면.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드립니다. 틀려봐야 첨삭을 받고 첨삭을 받아봐야 그 단어의 올바른 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쓰기 말하기에 내가 지금 배우는 단어책에 있는 주요 어휘들을 녹여내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주세요. 요것도 하나의 이제 제가 실전에서 활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담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플러스 저희 펜덕스를 좀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레벨표, 이 레벨 테이블 활용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몇 원장님들께는 설명도 드렸었고 또 실제로 이걸 그렇게 사용하시는 원장님도 뵀습니다. 혹시 저희가 항상 상담을 받으시면 우편으로 이 카탈로그를 보내드리는데요. 이 레벨 테이블 제가 크게 확대 복사해서 상담실 테이블이나 아니면 학원에 이렇게 DP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학원에 교재를 제가 이제 직접 좀 가져다 드리느라고 급한 교재여서 가져다 드리면서 이걸 정말 그 유리물에 이만하게 확대 컬러 복사를 코팅까지 쫙 하셔서 그냥 학원 전면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이걸 게시를 하신 원장님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 학원은 일단은 뭐가 많다라는 것도 당연히 있는데 정말 파닉스부터 아주 높은 레벨까지 모든 걸 다 가르치고 모든 걸 다 일관성 있게 학습시키는 학원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제가 학부모였다면 받았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펜덕스가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저희 본원들의 학부모님들이 갖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고학년 고레벨 이미지예요. 사용하는 교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높은 학년까지 저기 보면은 토플 레벨, 고등 텍스트, 영미권 학년 기준으로 G9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저렇게 고등 레벨까지 티칭하는구나. 여기는 저렇게 고학년까지 있는 학원이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이 학원에 길게 스테이할 수 있는 학원이구나 라는 걸 학부모님들은 원장님들께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는 하나하나 영역별로 교재가 세팅이 되어 있고 그게 4대 영역이 다 준비가 돼서 영역별로 뭔가 커리큘럼이 픽스가 되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원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말 이 학부모의 그 심리를 잘 꿰뚫고 계신 원장님들은 이 레벨표를 강력한 한 방으로 쓰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시다는 걸 느껴요. 온라인에서 펜덕스라고 이제 좀 검색해보면 블로그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 레벨표를 가지고 여기는 정말 이렇게 13년, 12년, 63단계의 방대한 학습량을 가지고 있고 토플 레벨까지 그리고 대치동 프로그램이고 일관성 있게 학습하고 고학년 고레벨까지도 우리는 수업한다. 4대 영역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로 블로그를 하시는 원장님들도 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노하우고요. 두 번째는 베이직 라인과 어드밴스드 라인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베이직 라인의 상담 포인트 키워드는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 7년 동안 학습하는 것을 저희 펜덕스에서는 2년 9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숫자가 주는 그 공신력과 강력함은 무시할 수가 없죠.
저도 상담할 때, 제가 원장님들을 상담할 때 저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 하다못해 원장님들조차도 아니 7년 배울 걸 2년 9개월 만에 끝낸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죠. 여기 파닉스를 1학년 내지는 2학년 때 시작한다면 펜덕스 마지막 이 텍스트 8 5000 레벨까지 약 3년이 안 되는 시간에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마무리할 때 혹은 4학년 마무리할 때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고 쓰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때 중학교 3학년 텍스트북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단언컨대 지역에서 정말 우수한 학원일 거예요.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원일 거예요. 물론 이제 좀 늦게 오는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은 속도를 내서 또 빠르게 어드밴스드로 난이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다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닉스 1개월 완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키워드는 아니고요. 저기 이제 그 부산 경남 쪽에서 저희 파닉스 교재만 쓰시는 어학원 원장님이 계세요. 거의 한 달에 6, 70건씩 계속 파닉스 교재만 주문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11월 그때부터 사용하셨으니까 벌써 6개월 이상 사용하시는데 계속 파닉스 교재가 400, 500 라인만 6, 70건씩 매달 주문이 들어와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시길래 하고 전화를 드려봤더니 첫 달에 처음 펜덕스를 쓰실 때 아예 광고 자체를 파닉스 한 달 안에 끝내버리겠다라고 광고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이들 받으실 때는 처음 알파벳부터 가르쳐야 되는 아이들은 100부터 해야 되니까 그 아이들은 따로 상담해서 3개월 안성반이라고 별도 클래스를 모집하고 이 어디선가 파닉스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중자 모음 같은 경우 잘 읽어내지 못하는 아이들 있죠. 알파벳 음가 하나하나는 잘 알고 있는데 요런 고학년 아이들만 한 10명, 20명씩 모아서 클래스를 구성해서 400, 500 책을 가지고 학습량을 늘려서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해가지고 파닉스 책 400, 500을 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학원은 그 윗레벨의 토플 레벨도 있는 학원이거든요. 아이들이 중학생까지. 이 파닉스로 갑자기 엄청 그 학부모님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원장님이 아예 밑에 작은 교습소 정도 공간을 하나 더 오픈하셔서 거기서는 그냥 파닉스만 계속 떼고 넘어오게끔 그렇게 하시면서 돌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파닉스 400, 500 교재를 쓰시면서 아이들이 좀 빠르게 그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터넷에 파닉스의 한글 음가표 있죠? 요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예 출력해서 코팅해서 상담받는 학부모님들께 다 나눠주시면서 집에서 엄마가 이거는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켜라. 뭐 예를 들면 A라는 그 알파벳은 장모음일 때는 뭐 A, 단모음일 때는 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그런 파일인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00, 500 본과정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끝내고 등록한 학부모님들께 알파벳을 연습할 수 있는 대소문자와 알파벳을 연습할 수 있는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그 페이퍼를 이것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서 집에서 학원에 등원해서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끝내고 오게끔 그래서 적어도 알파벳의 기본 소리와 모양,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하는 방법 요거는 확실하게 된 다음에 오게끔 만드셨다고 해요. 그 두 번째 상담 포인트는 파닉스였고요. 세 번째 상담 포인트는 사실 이 세 번째는 저의 노하우입니다. 네. 제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티칭을 안 하는데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기 대치동에서 중요한 클래스는 티칭을 했어요. 저의 중요한 클래스는 높은 레벨이 아니라 아주 낮은 레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께 소개해드렸던 파닉스 책도 저도 원어민과 같이 티칭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티칭을 했던 라인은 여기 LM 교재입니다. 이 LM 교재를 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티칭을 했는데
그 클래스 타이틀 자체를 초등 정리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4년 동안 학교에서 아직 1, 2학년이기 때문에 학교 영어를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울 영어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 학원에서 6개월에 마스터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냈습니다. LM 교재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초등 필수 어휘 800개랑요. 그리고 LM 교재랑 같이 쓰게 되는 이 익스프레션을 같이 하게 되면 두 개의 교재에서 6개월 동안 노출되는 문장이 3,600개의 문장입니다.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LM 본교재에 있는 필수 문장들 하루에 8개씩 배우는 그 문장들은 반드시 암기시켜 주시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등 정리반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4년의 초등 정규 교과 과정을 6개월에 마스터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상담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여름방학 때 이 2번과 3번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지금 펜덕스를 좀 일찍부터 시작하셨던 원장님들은 이번 겨울 때 파닉스하고 이 LM 과정으로 파닉스 정리, 파닉스 뭐 1개월 완성, 2개월 완성 혹은 초등 정리반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구성을 해서 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이때 특강을 진행했던 아이들이 다 정규반에 편입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그룹 수업을 하고 싶지만 개별 학습을 시키는 학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웃풋이 더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물리적으로 그룹 수업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학년대나 레벨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같이 그룹핑하기가 어려워서 개별 학습을 시키시는 원장님들도 있거든요. 뭐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방학 특강 때 파닉스반 혹은 초등 정리반 해서 같은 레벨의 아이들이 특강으로 구성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은 개별 학습을 하더라도 하나의 한 타임에 동시간대에 아이들이 동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학습을 하더라도 적어도 선생님이 연구해야 되는 교재, 관리해야 되는 레벨이 통일화되면서 상담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관리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만 제가 미리 조금 언질해드리자면요. 저희 이 파닉스와 초등 정리 클래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 때 요걸로 특강을 진행하시려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스터라든지 그리고 홍보 문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덕스가 같이 팍팍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 라인에서 이제 네 번째 키워드는 누적하는 어휘 학습량이 전국 최대다라는 겁니다. 쟤네 전국 최대 되게 좋아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그냥 팩트 그대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레벨의 명칭, 펜덕스 레벨 명칭이기도 하지만 여기 파닉스 100부터 쭉 학습했다면 텍스트 8 5000까지 아이들이 누적해서 노출되었던 학습했던 어휘량입니다. 초등, 중등 필수 어휘는 당연하게 100% 담고 있고요. 이렇게 어휘를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는 어휘가 영어의 전부는 아닌데요. 어휘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레벨업을 하는데 정체기와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쓰기, 말하기로 이어지는데 숙성 기간이 너무 오래 필요하죠. 그래서 어휘를 항상 저희는 강조합니다. 그 아이들이 힘들여서 공부하고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다는 점은 학부모와 학원에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세요. 어드밴스드 라인에서 이제 좀 상담 포인트가 되는 것도 한 4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예측이 가능한 어학학습이라는 점입니다. 이거 어떤 포인트냐면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한국 기준 해서 지금 한국의 교과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한 칸에 옆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텍스트북에 해당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요 옆에 보시는 작은 한 칸은 한 달 학습 분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학생이 펜덕스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보고 여기 예비 고등 요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 작은 한 칸이 한 달, 그리고
아이고, 네. 작은 한 칸이 한 달, 큰 한 칸은 12개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3학년이다라고 하면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아이가 초등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어학원에서 초등 5, 6학년 때 아이들이 내신학원으로 이탈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예측이 안 돼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잘 학습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신 혹은 입시에 어떻게 영향을 우리 아이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이 학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완성이 가능한지. 수학은 그게 되죠. 사칙연산을 배우면 방정식을 배울 것이다. 지수와 로그를 하면 이건 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명쾌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학원들이 특히 초등 5, 6학년 아이들을 뺏기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수준을 학습하고 있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가 명확하다면 그 시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해주실 때는 펜덕스 교재 단 리스닝 하나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 레벨표를 가지고 학부모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스닝 레벨이 미드 몇인데 이게 단순 리스닝이긴 하지만 이 리스닝 스크립트를 통해서 노출되는 어휘와 문장 수준이 어느 수준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쭉 학습을 우리 학원에서 했을 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우리 아이는 리스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펜덕스를 사용하면서 지역사회에 반드시 목표점 하나는 명확하게 좀 주세요. 초육 고3이라고 저도 줄임말을 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3 수능 레벨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점으로 던져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카메라를 다 끄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지만 실제로 개별 상담을 해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시무룩해지세요. 우리 학원은 그게 안 돼요. 네. 우리 지역은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고3 수능 레벨 마무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지역에서 이제 탑 클래스 아이들일 거고요. 여기 대치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대치동의 아주 탑 클래스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중하위권 아이들은 보통 요 수능 레벨을 중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에 도달할 겁니다. 이제 조금 표정이 밝아지셨겠죠? 네. 여기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제가 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3 수능 레벨 마무리라고 던지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목표는요, 최상위권을 기준으로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우리 학원에서 잘하는 우리 학원의 대표격인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더 스테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오는 밑에 아이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원장님들이 초육고3이라는 이 명확한 학습 목표를 던져주시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걸 목표 이꼴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약속이죠. 그리고 우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저건 최상위 기준이고요. 저희 대치동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토플 레벨 마무리라는 학습 목표점을 줍니다. 근데 그거는 가장 최상위 아이들 기준이고요. 그 다음 레벨이 3개월 뒤, 그 다음 레벨이 3개월 뒤 이렇게 해서 저희 본원에서 가장 마지막 레벨이 보통 중학교 1학년 봄쯤에 토플 레벨 마무리를 해요.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표적인 한 클래스, 가장 잘하는 한 클래스가 이 목표점에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도달을 하면 그 다음 레벨은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기, 뻥이죠. 그냥 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표조차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우리 대치동 교재 쓰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고3 수능 레벨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레벨표상으로 예측이 명확하게 가능하니까 뭐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고3 수능 레벨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좋습니다. 원장님 지역 환경, 원장님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에 맞게끔 변형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이 표를 가지고 명확한 학습 목표를 주셔야 고학년 아이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학원은 저학년이 포인트고 저학년이 두터운 학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학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원장님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학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자, 어학원에서 중등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유입시키기 위해서예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예측이 되도록 상담을 해주세요. 세 번째 키워드는 서술형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키워드로 상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리스닝과 라이팅 앤 스피킹 교재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어학원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 어학원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상위권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는 이상 쓰기만 하기가 대치동 아이들처럼 자유로운 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학원들도 늘 내신 대비는 하나의 숙제처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보습학원이라든지 교습소가 특히 이 서술형 평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키워드로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보습과 교습소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필평가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게 되게 강하죠. 그런데 쓰기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술형 평가는 뭔가 따로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이다. 혹은 해주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대치동 원어민 영상 강의로 학습을 시켜주시면서 라이팅 앤 스피킹과 리스닝 교재를 활용하는 학원이라면 학교 서술형 평가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어휘 교재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휘 교재와 리스닝 교재를 쓰시는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재들과 어휘 교재를 좀 같이 쓰는, 사실 이렇게 굵은 자주색 라인이 저희 펜덕스 어드밴스드 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라인인데 가끔 이 보캐블러리나 아니면 노블노트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계시거든요. 이 굵은색 라인 밖에 있는 것 중에서 특히 보캐블러리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시라면 그냥 우리는 어휘를 영영 데피니션으로 학습해요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어휘가 미드 300이면 리스닝은 미드 200이에요. 하나씩 저희가 레벨을 낮춰서 이때 미드 300에서 공부했던 건 다음 3개월 공부할 때 리스닝에서 등장하게 만들었거든요. 리딩 컨텐츠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어휘로 선행하고 이것들이 다시 리스닝과 리딩에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선순환 학습 구조를 탈 수 있다는 점도 상담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덕서학원이라고 좀 검색해 보시면요. 학부모님들이 어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까지 초등 저학년이 어휘 학습을 해야 하냐. 한글 뜻도 안 가르쳐주고 그 배울 길이 없고 그다음에 데피니션도 어렵고 그리고 또 스펠링 암기도 안 시키는데 이런 방법이 맞는지 혹은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키는 게 맞는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 댓글 보시면 다른 학부모님들이 댓글 다시거든요. 신기하게 덕스에서 어휘책에서 공부하는 그런 어휘들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리딩책, 미국 교과서나 소설 원서 리딩책에서 꼭 등장하더라.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 덜 힘들게 읽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저희의 그 20년 이상의 노하우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공부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마음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원장님들 궁금하신 점들 혹은 또 이제 사용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활용을 원하시는 교재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많았나 봐요. 그 4월 세미나 4회차의 마지막 회차인데 오늘 세미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그 이전도 괜찮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은 그 잘못 누르신 거라고 하셔서 제가 그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학생 중에 영유 출신의 아이가 네. 파닉스 지금 원장님이 예전에 추천해 주셔서 네. 단기간에 400, 500 그거 하고 네. 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거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설명 들으니까 네.
버케브러리 교재를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영유를 다녔다라고 하면 그게 네네. 아무리 뭐 이제 서울 뭐 대치동 그러니까 메인 핵심 학군지가 아닌 영유라고 하더라도 노출량 자체는 일반 아이들보다는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휘책을 넣어주시면 훨씬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레벨업도 더 빨리 될 거예요. 다만 아직 연령대가 좀 어리다면요. 1학년. 한 1,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이다라고 한다면, 레벨,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희가 난이도에 따라서도 교재가 구성되어 있지만, 빈도수가 높은 어휘가 낮은 레벨에서 먼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네네. 레벨 테스트를 봐서 그 레벨에 맞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한 권씩 한 권씩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아이들은 게다가 영유 출신이기 때문에 귀도 더 뚫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음원을 네. 많이 듣게끔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 방식입니다. 근데 다만 원장님 그건 있습니다. LM 단계에 들어가면요. 파닉스보다 학습량이 많아지고 지금 우리 그 학생이 이제 400, 500 정도를 하는 학생이라고 하셔서 LM 단계로 가면 학습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 LM 단계를 마무리하고 초등 네. 필수 어휘를 그래도 좀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어휘책을 브릿지 단계 정도부터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때 원장님이 저한테 브릿지는 싹싹 지우시고 그 다음 스킵하셔도 단계로 괜찮습니다. 네네 하셨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 브릿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 고거보다는 다음 단계를 할까.' 생각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금 펜덕스 교재가 예습, 본수업, 복습 요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왜 네. 어린 1 학년 아이들은 좀 이렇게 지루해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음, 인내심의 한계라고나 할까? 근데 음, 이 펜덕스 교재가 계속해서 어휘 학습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집에서도 어머니가 리딩 게이트나 다른 교재를 갖다 이렇게 놀면서 조금 시키셨다가 네네. 펜덕스의 설명을 지금 상담 듣고 이제 확 땡기셨는데 이제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아이가 조금 예습을 하게 되면 지루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어휘 학습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얘한테 이걸 조금 집어넣어 주면 흥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원장님께서 요거는 그 아이의 상황을 더 잘 아시니까 판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지만 파닉스 책 자체보다는 그 책 자체에 대한 예습 복습보다는 그것도 진행을 해주시면서 저희 리딩 클럽 스토리북 있잖아요. 그게 40권이 들어가 있어요, 원장님.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좀 인터넷상으로만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네. PDF 파일로 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 문제 풀이하는 걸로 오히려 스토리북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도나 흥미도는 그쪽이 더 높을 겁니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저희의 어휘책은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네, 어드밴스드 라인 책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LM 정도는 마무리를 하고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일단은 또 제 스토리북 40권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지금 스토리북 다른 원장님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독단적으로 원장님을 이렇게 아닙니다. 네, 그것만 자유롭게 질문하는 자리니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그 40 권이라는 게 제가 그 펜덕스 교재 그 라인업을 보면 클릭하면은 파닉스 400, 500 누르면 보면 끝에 그 스토리북이 하나씩 있던데 그거 외에 다른 곳에 있나요? 40 권은? 네, 그 저희 펜덕스 자료실과 러닝 센터에 보시면 네네. 리딩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영상 40개랑 PDF 파일 40개가 올라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영상은 러닝센터에서 동영상 강의, 동영상 학습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애니메이션 영상 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되어 있고 그림이 아주 귀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생이 네네네.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고걸 못 찾았나 봐요. 네, 그거 한번 활용해 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원장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저나 혹은 이제 저희 펜덕스 사무실로 혹은 이메일로 따로 질문 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4월달 설명회는 오늘 진짜 좀 길어졌네요. 한 13분 정도 오버를 했는데 4월달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도 같은 컨텐츠지만 좀 더 보강해서 원장님들께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세미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